요걸 고민을 한 번만 해봤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서 늘상 하던 대로 하고 늘상 하던 대로 빵꾸를 내고 실수를 하고 그런 거거든요. 웅이사님, 저희가 저번에는 갈망 영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 시리즈군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생산성이 너무 좋은 책이어가지고 이게 한두 편으로 끝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또 초생산성을 들고 왔는데요. 저번에 이제 저희가 갈망 영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하나 좀 문제가 있죠. 예, 그럼 갈망 영역 외에 나머지 무관심 영역, 산만 영역, 고역 영역 이 일을 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그거 어떻게 안 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 일도 정말 많으실 거예요. 이게 고역 영역이에요. 아무리 따져봐도 고역 영역이에요. 근데 해야만 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죠, 뭐. 그러니까요. 그걸 해야 되는데, 예. 그걸 이제 그냥 하기만 하면은 고역 영역에 영원히 발을 묶여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스텝으로 초생산성에 나온 게 잘라내기입니다. 예. 고역 영역, 산만 영역, 무관심 영역에 있는 해야 하는 일들을 힘들이지 않고 하는 법. 잘라내는 법. 네, 그거를 이제 내 인생에서 잘라내버리는 방법을 스텝 2에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할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네. 이게 진짜 들어보시면은 진짜 이건 업무 꿀팁이다. 이보다 좋은 업무 꿀팁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로 오늘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귀 쫑긋 기울이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자동화라는 말 들으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자동화라고 하면은 인공지능. 예, 맞아요. 인공지능, 뭐 매크로, 막 기계, 로봇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초생산성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동화의 핵심은 절차에 있어요. 네, 절차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야 할 인지적 에너지가 확 줄어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선하네요. 절차를. 네. 그래서 자동화 방법이 4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자기 자동화입니다. 셀프 자동화. 이건 뭐야? 나 자신을 자동으로 일하게 만든다는 거죠. 네.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요걸 예를 들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웅이사님 샤워하실 때 무슨 순서로 하세요? 기억나세요? 안 나요. 잘 안 나시죠? 아니면 뭐 샤워하러 들어가실 때 오늘은 이렇게 뭐 허리부터 닦고 그다음 머리 감고 이런 거 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세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샤워실 그냥 들어가서 물 딱 틀면 그 다음부터는 뭐 그 샤워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도 알아서 샤워가 다 끝나잖아요. 예, 자기 자동화란 업무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업무들이 있거든요. 이메일에 답장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소셜 미디어 알림을 확인한다거나 뭐 오늘 해야 할 스케줄을 점검한다거나 이런 일들은 뭐라 그럴까, 사실 솔직히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메일 오는 거 보면 거의 뭐 99%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메일이고 소셜 미디어 알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실 중요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중요하지 않은 일에 하루 종일 신경을 쏟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뭐 이건 인지적 에너지의 낭비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 우리가 에너지를 안 쏟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거 아예 손을 놔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이메일이나 소셜 알림에 정말 사업적으로 중요한 정보, 기회가 떠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딱 알림이 와서 이건 기회다라고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예 손을 놔버리면 그런 기회마저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1%의 기회를 놓칠 수 있죠. 그러니까요. 99%는 쓸모없지만 1%의 기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지도 않고 번거롭기만 한 일인데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하느냐? 마이클 하야트 작가는 그런 걸 업무 리추얼을 만들어서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업무 시작할 때 시작점에 그 일만 싹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서 실행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이제 와서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메일 수신함을 확인하고 답장하고 밀린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장하고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고 해야 할 일과 스케줄을 점검한다. 이 절차를 딱 만들어 놓고 일을 시작할 때 하고 그다음 일을 끝날 때 하고 우리가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샤워를 반자동적으로 하는 것처럼 딱 자리에 앉자마자 이 일부터 탁탁탁탁 처리하고 진짜 머리 쓰는 일을 그 다음부터 하라는 거죠. 다른 누군가를 자동화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든다. 그래서 자기 자동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약간 시간을 정해두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걸 하면은 몇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거의 뭐 이렇게 앉으면 자동적으로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적 에너지를 안 써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 장점은 이렇게 딱 절차를 정해놓고 그걸 착착착 반복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죠? 숙달이 됩니다. 숙달이 되면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뭐 이메일 확인하는데 나 이메일 확인하는데 하루에 한 2-3시간을 쓰는 것 같아 이랬던 사람이 나 요즘 이메일 확인하는데 2-3분밖에 안 써. 진짜 이 정도로 효율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효과는 실수도 방지예요. 왜냐면 반복하게 되니까 그 순간에 어느 순간 뭔가 위화감이 되는 일이 딱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바로 감지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 리추얼을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습관화하게 되면은 자기 자동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인지적 에너지를 매우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템플릿 자동화예요. 왜 업무를 하다 보면 똑같은 문구를 또 쓰게 될 때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메일 같은 경우인데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데 그거를 매번 할 때마다 일일이 타이핑한다? 되게 뭐라 그러지?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PPT 만들 때 매번 썼던 형식 또 쓰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 할 거냐? 그럼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냈으면은 그렇죠. 훨씬 업무가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건 진짜 꿀팁인 게 저희 유튜브 썸네일 같은 거. 그렇죠. 이거 매번 새롭게 만들려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맞습니다. 하루에 영상도 몇 개씩 올리는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템플릿화, 자동화.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 아주 진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써먹을 수 있는 굉장한 꿀팁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그 구글 메일에 보면은 서명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 서명 기능에 뭘 넣냐면은 뭐 내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름 뭐 이런 거를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서명으로 쓰거든요. 근데 작가가 이야기합니다. 서명 기능에 꼭 서명만 넣을 필요가 있어? 네. 그건 뭐예요? 거기에다가 자주 쓰는 문구 같은 걸 넣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내주신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내용 검토 후 빠른 시일 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매일 쓰면은 진짜 골백분도 더 쓰잖아요. 그걸 서명 기능에다가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매일 템플릿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얼마나 간단하고 빠릅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을 쓰면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시는 것보다 한마디로 그냥 일의 50%는 미리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일이 훨씬 빨라지고 우리의 인지적 에너지도 아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과정 자동화입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과정 자동화가 뭐냐? 업무 매뉴얼이나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예. 이 업무의 매뉴얼이 뭐냐? 그러니까 이 일을 처음 하는 사람도 그 매뉴얼을 보면은 그 일을 숙달된 사람처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문서를 작성하라는 게 과정 자동화거든요. 이게 처음에 할 땐 좀 힘들어요. 과정도 좀 몇 개 있는데 먼저 처음에 이제 과정 자동화를 할 일이 뭔지 발견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발견한 것들을 행동을 하나한 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제거하거나 간소화할 단계를 또 추리고 그게 그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도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걸 팀원들에게 뿌려서 공유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절차도 복잡하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만들어 놓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너무 편해져요. 특히 언제 제일 편하냐? 업무 인수인계 할 때. 인수인계 하려고 옆에 이제 부사서 앉혀놓고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얘기하면 그거 며칠 걸리거든요. 근데 미리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놓잖아요. 자, 이거 보면서 하시세요. 맞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일이 너무 편해집니다. 맞아요. 이렇게 문서화 작업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편리성 이외에도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뛰어난 효과가 또 하나 있는데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교수님이 그 수술실에서 지켜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게 왜 만들었냐면은 그 혈관 삽입 도중 수술 중에 혈액 감염으로 죽는 환자가 너무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비누나 알코올을 사용해 손을 씻을 것. 살균 소독된 장갑, 수술모, 마스크, 가운을 착용하고 환자의 몸을 살균 소독된 가리개로 가릴 것. 가능한 한 사타구니에는 관을 삽입하지 말 것. 향균 용액으로 삽입 부위를 소독할 것. 사용이 끝난 관은 곧바로 제거할 것. 어떤 느낌 드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이거를 그런데 체크리스트로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이거 안 하는 의사 선생님이 있나? 이러고 안 하고 수술하는 간호사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기 전에 혈액 감염률이 막 30%, 40% 이런 병원도 있었는데 그게 0%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 시각화가 진짜 강력해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강력합니다. 그러니까요. 과정 자동화를 해놓으면은
업무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는 둘째치고 치명적인 실수를 아주 높은 확률로 예방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체크리스트 만드는 거, 업무 매뉴얼 만드는 거, 예, 처음에 만들 때는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에요. 근데 그로 인해서 그때 한번 고생해놓고 그 뒤에 치명적인 실수를 예방하잖아요. 그럼 그로 인해서 절약하게 될 자원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진짜 초생산성이죠. 예. 맞아요. 네 번째는 기술 자동화인데요. 요건 옹 이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겁니다. 뭐 매크로, 어플리케이션, 인공지능 이런 건데 절차를 잘 다듬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다고 기술 자동화를 쓰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기술 자동화가 있으면은 그걸 또 적극적으로 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렇죠. 저도 저만 해도 뭐 이렇게 노트 어플리케이션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고요. 네. 다이어리, 캘린더. 네, 캘린더 어플리케이션도 쓰고 있고 이런 거 이제 자신한테 맞는 게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 주의를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절대 특정 어플리케이션과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술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보다 훨씬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언젠가는 분명히 나와요. 근데 그때 내가 예전 어플리케이션하고 정이 있지, 우리가 의리가 있지 이러면서 결별을 못 하잖아요. 그럼 더 좋은 방법을 못 써먹게 되는 거거든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서비스가 계속되리라는 보장이 있나요? 그렇죠. 망할 수도 있죠. 구글이 망할 수도 있어요. 네. 구글 망하면 지메일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서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에 너무 많은 거를 이렇게 쏟아부어서 결별할 수 없게 만들지 말아라. 언제든지 갈아탈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이런 자동화 방법들 옹 이사님 뭐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하고 계신 거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저는 이 내용을 딱 들으면서 너무 와닿았던 게 처음에 자동화 이러니까 또 셀프 자동화 이러니까 이게 개념이 와닿지 않았는데 샤워를 딱 떠올리니까 그렇죠. 이게 정말 이해가 쉬운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무의식 중에 그냥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근데 그걸 진짜 반복하다 보면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이거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게 아침마다 이제 저희 두 딸을 어린이집에다 보내려고 하면은 진짜 정신없거든요. 아, 그렇죠. 진짜 이게 똑같은 일상인데 애들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하루가 달라져요. 네. 막 어떨 때는 진짜 뭐 20분만 해도 되는데 막 40분, 1시간이 걸릴 때도 있거든요. 이 또 밥을 먹이고 막 이런 것부터 하면은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뭐 잘 먹다가도 어느 날은 또 이 반찬 안 먹고 흘리고 이러면은 되게 피곤하거든요. 결혼은 커피지만 육아는 TOT라더니 딱 그 말이네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밖에 나가려고 할 때 뭐 가방, 뭐 그날의 준비물 같은 게 있잖아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은 심지어 차 키를 안 갖고 내려온 거예요. 주차장으로. 근데 그런 일이 좀 다 많았어요. 근데 이제 딱 말씀해 주신 대로 아 이거 체크리스트로 적어서 붙여놔야겠다. 문 앞에. 좋네요. 그러면 이게 딱 그냥 스캔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인지 자원, 에너지를 많이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거 많이 하는 게 문 앞에서 항상 하거든요. 휴대폰 체크, 뭐 열쇠 체크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집 밖에 나설 때 뭔가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뭔가 하나는 빠뜨려요. 그러면 아이고 그것도 집에 두고 왔구나.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면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왜 애매한 거 있잖아요. 아이, 다시 가지러 가긴 뭐하고 그런 거 하나씩 꼬박꼬박 빼먹는데 왜 그걸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문에다가 붙여놓을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얘기하니까 이 자동화 절차, 프로세스 딱 그 개념이 오네요. 정말 자동화를 이런 얘기만 하면은 일상도 편해지고 업무 효율성 높아지는 거야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라내서 갈망 영역으로 더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갈망 영역 밖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아예 자동화로 처리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집중은 갈망 영역에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상이 아까 서두에 얘기해 주신 대로 갈망 영역으로 100% 채워 있을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심지어 뭐 대통령이라고 해도 CEO라고 해도 뭐 대기업의 뭐 총재라고 해도 총수라고 해도 아닐 거거든요. 뭐 진짜 뭐 기업 운영하다 보면은 뭐 별의별 이슈들이 막 터지잖아요. 그게 갈망 영역에 이르겠어요? 그거 다 다루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사연에 대처해서 예를 들어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 기업에서. 그리고 어떤 누구를 만나가지고 미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절차 사전에 이런 자료들을 먼저 숙지하고 만나. 그럼 훨씬 단축시킬 수 있겠죠. 그 시간과 에너지를. 그 위기 상황에 업무 매뉴얼 만드는 거 정말 좋네요. 이게 뭔 위기가 벌어질 때마다 그걸 보고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지시하려면은 또 힘들잖아요. 구구절절 말하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딱 위기 벌어지자마자 그 위기에 대응하는 매뉴얼입니다. 탁 주고. 카테고리별로 있어요. 이 위기 매뉴얼입니다. 탁 주고 그러면 일하기가 정말 편해지겠네요. 다 그러네요. 진짜 그 자동화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이미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다 그 책으로 정리를 해주신 거네요. 네. 오늘 자동화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하나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자동화를 내 삶에 더 빠르고 쉽게 적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건데요. 더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런 자동화를 아까 전에도 문 앞에 써붙이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있을까? 고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분명 진짜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돼요. 분명 내가 맨날 물건을 빠뜨리고 집 밖에 나오는데 분명 더 나은 방법이 있을 텐데, 더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요걸 고민을 한 번만 해봤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맞아요. 그냥 타성에 젖어서 늘상 하던 대로 하고 늘상 하던 대로 빵꾸를 내고 실수를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동화를 내 삶에 확실하게 적용하고 싶으시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꼭 한번 이걸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더 쉬운 방법이 있을 텐데. 네.